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산의 마을을 이야기와 노래로 만나는 경산곡곡 마을 따라 노래 따라 채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걸어볼 마을은 임진왜란 당시 온 마을 백성이 의병에 참여한 경산시 자인면 우록리, 옛 지명으로는 울곡리입니다. 우록리는 조선시대 자인현 읍내면 북초동에 속했고 이 안에 울곡리와 옥연리 두 개의 마을이 있었습니다. 울곡은 현지에서는 울실 또는 우실이라 불렀습니다. 울은 빽빽하다는 뜻이고 실은 마실처럼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문자로 기록되는 과정에서 울곡이라는 이름이 탄생했지요. 옥연리는 이름 그대로 까마귀 오와 바라볼 견을 써서 까마귀가 바라보는 마을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마을 서쪽의 작은 저수지를 옥처럼 맑은 연못이라는 뜻의 옥연이라 하였는데 이것이 마을 이름으로 굳어졌답니다. 마을에서는 일명외기라고 부르고 있답니다. 1911년 일제강점기 마을 통폐합 과정에서 울곡과 옥연은 하나로 합쳐져 우록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울곡은 우록일구, 옥연은 우록이구라 하였습니다. 당시 울곡에는 30가구, 옥연에는 24가구가 살고 있었답니다. 해방 후에도 우록일동, 우록이동으로 유지되다가 1988년 우록리로 거듭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볼 마을은 우실이라 부르는 울곡리입니다. 이 마을은 큰 산이 병풍처럼 둘러싼 마을은 아니지만 자인면 사무소에서 동남쪽 깊숙한 골짜기 속에 고요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골이 깊고 평야는 넉넉하지 않지만 그 안에는 사람들의 삶이 응축되어 있지요. 마을 북쪽의 남산비알과 마을 뒤편의 뒷매라 부르는 작은 산이 병풍처럼 서 있고 동북쪽으로는 삼천산에서 뻗어내린 능선이 팔을 벌린 듯 마을을 감싸고 있습니다. 남쪽에는 아미등과 판재 고개가 마을의 외풍을 막아주는 문턱이 되어 주었고 동쪽 옥산으로 넘어가는 길목에는 한곡, 잠모단, 진덕골 같은 골짜기가 이어져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가막지라는 못이 자리 잡고 있고 그 동편엔 가막골과 도장처럼 깊숙이 들어가 있다 하여 이름 붙여진 도장골이 마치 숨은 이야기처럼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골짜기 아래로는 고즈넉한 들판이 이어지는데요. 가막지 아래 강못 밑들, 자재지 아래 잠못 밑들, 그리고 그보다 낮은 곳에 펼쳐진 바래 밑들, 북서쪽으로는 당산모단 들판이 계절 따라 색을 달리하며 주민들의 오랜 발걸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을 품은 저수지도 세 군데나 있습니다. 동쪽에는 잠못 또는 자지라 부르는 자재지, 남동쪽에는 강못 또는 가재라 부르는 가막지, 그리고 마을 북서편엔 지금은 당산지라 불리는 구제가 마을의 숨결처럼 고요히 자리해 있습니다. 특히 마을 앞에는 마을을 감싸듯 낮고 완만한 등성이가 하나 있습니다. 옛날부터 사람들은 이 고개를 넘어 다녔는데 여기에는 전설이 하나 깃들어 있답니다. 어느 날 어떤 양반이 말을 타고 이 고개를 넘으려다 걸음을 멈췄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고개의 모습이 마치 사람의 밥상처럼 생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말에서 내려 이렇게 말했답니다. 사람이 밥 먹는 상을 어찌 짐승 다리로 더럽힐 수 있겠는가. 그리고 정중히 고개를 걸어서 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이 고개는 판재 혹은 팔령이라 불리게 되었고 말을 타고 오는 이들은 반드시 걸어서 넘는 관습이 이어졌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는 마을회관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러한 울곡마을엔 한때 세 가문의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었답니다. 먼저 이 마을에 발을 디딘 사람은 영천최씨 최사해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자인현 아방동, 지금의 경산시 내동에 살던 조선 초기 대유학자 서거정 선생의 형인 서거광의 딸과 혼인하면서 자인과 인연을 맺게 됩니다. 부부는 처음에는 아방동 신제지 안에 살았지만 이후 아버지인 최모 선생과 함께 울곡으로 들어오면서 영천최씨 울곡 입향조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마을에 들어온 사람은 함양박씨의 박영필 선생입니다. 경주부 남면 출신인 그는 최사해의 손녀이자 최규의 셋째 딸과 1490년 무렵 혼인하며 울곡으로 들어왔습니다. 세 번째로 울곡의 터를 잡은 이는 경주김씨 김균현 선생입니다. 그 역시 박영필의 딸과 혼인하면서 울곡리로 들어와 살았답니다. 이렇듯 울곡마을엔 임진왜란 전까지 영천 최씨, 함양박씨, 경주김씨 세 문중이 서로 혼인으로 맺어진 인척 관계를 형성하며 한 마을에서 옹기종기 살아가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라를 뒤흔들던 임진왜란의 불길이 자인 땅에도 다가오자 이 세 문중은 서로가 서로를 일으켜 세우듯 의병을 일으켰답니다. 그 선봉의 선부는 영천최씨 문중의 최문병 장군이었답니다. 그는 원래 자인현의 품관으로서 경주부의 횡포에 맞서
자인현 복현운동을 이끈 의리의 선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거사는 실패했고 고문 끝에 석방된 그에게 진짜 싸움은 임진왜란이 시작된 그 해에 찾아왔습니다. 왜군이 경주를 침범하자 경주부는 자인현의 병사들을 모두 끌고 가버려 자인해는 군인 하나 없는 빈 땅이 되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최문병과 자인현 백성들은 천장산, 즉 지금의 신관리 남쪽에 있는 삼천산 꼭대기에 제단을 쌓아 하늘에 제를 올린 뒤 산 아래 엄살미에 토성을 쌓아 진지를 세웁니다. 바로 이곳이 자인현읍지에 기록된 진장현, 즉 자인의병의 본거지였습니다. 최문병 장군은 자인에서 출정하여 영천, 경주, 청도, 울산 등지를 종횡무진하며 왜적을 막아 자인을 해방구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아들 최이지, 최경지도 아버지를 따라 함께 싸웠습니다. 그 덕에 자인으로 가면 살 수 있다라는 소문이 퍼지며 자인, 진량, 용성 등지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들의 후손은 지금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함양박씨 울곡 이평조 박영필 선생의 손자인 박몽룡, 박몽량, 박몽리, 증손자 박춘도, 친척인 최문병 장군과 함께 천장산에서 제를 올리고 의병에 참여합니다. 이들은 용성 매남 삼리, 이암 전투에서 왜군을 막아 자인현을 지켜냈고 정유재란 때는 곽재우 장군의 휘하에서 다시 전장에 섰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선무원종 공신록과 화왕산성 동고록에 또렷이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주 김씨 울곡 이평조 김균현 선생의 아들 김우용, 김우련 형제도 역시 친척 최문병 장군과 함께 천장산에서 제를 올리고 의병으로 싸웠습니다. 그들은 자인 전투를 비롯해 경주 문천, 서천, 당교 전투까지 참여했고 803 회맹에도 가담하였으며 곽재우 장군의 막하에서도 왜군을 물리쳤습니다. 이처럼 500년 전 자인이 위기에 빠졌을 때 울곡의 세 가문은 서로가 서로의 불씨가 되어 자인 고을 전체로 번지게 되었답니다. 당시 자인현 전체에서 확인된 의병 숫자가 45명 정도인데 그중 9명이 울곡 출신이었으니 당시 10여 가구 남짓한 마을로서는 거의 모든 집안이 무기를 들고 전장에 나선 셈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의병 정신은 이 마을 곳곳에 있던 서당과 제실 속에 조용히 살아 숨 쉬고 있었답니다. 지금은 경산시 향토문화유산 제1호로 지정된 인지정사가 그 첫 번째에 해당합니다. 이곳은 최문병이 22세 되던 해인 1579년경 자제지 북쪽 기슭 진덕골에 세운 서당입니다. 당시에는 영천최씨 문중의 학문과 교육의 공간이었지만 원당으로 이건되어 지금은 인지제라는 이름으로 전해지며 최문병 장군의 정신이 고요히 깃들어 있답니다. 그 뒤를 이은 또 하나의 서당, 취죽제가 있었답니다. 이곳은 경주 김씨 문중의 서당으로 임진왜란 의병으로 참여한 김우련 선생의 아들 김웅명 선생이 병자호란 때 의병에 참여하고 돌아와서 고향 마을에 대나무 1000그루를 심고 띠집을 지어 취죽당이라 한 것이 그 시초였습니다. 이후 경주 김씨 문중이 용성 덕천리로 이거하면서 서당도 없어지고 지금은 주춧돌 5개만 마을 동쪽 진덕골에 남아있답니다. 또한 마을 입구에는 한때 우령제라는 서당도 있었습니다. 커다란 회화나무 2그루가 서 있었고 사람들은 이곳을 영제서원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함양박씨 문중의 덕양제도 있습니다. 이평조 박영필 선생을 기리기 위해 1938년 4월 세운 제실로 진덕골 산기슭을 깎아 축대를 쌓고 그 위에 올렸습니다. 팔짝 지붕에 기와를 얹은 정면 4칸 규모의 소박하지만 단단한 형태를 유지한 이 건물은 지금도 문중의 정성과 정신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이씨 문중의 사모제가 있습니다. 이곳은 향토사학자 이종대 선생의 부친이 건립하였습니다. 2000년에 새긴 사모제라는 현판 아래 검소하고 절제된 형태로 한 가문의 기억과 조상에 대한 마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문중의 이종대 선생은 약사였지만 자인의 역사를 정리한 자인의 맥이라는 책을 저술하였고 경산자인단오제, 자인팔광대, 자인줄다리기를 복원하는 등 자인의 문화예술을 되살리는 데 생을 걸었답니다. 그는 비록 짧은 생을 살았지만 그의 열정은 지금도 경산 지역에 살아있답니다. 이처럼 울곡리는 단순히 사람들이 살았던 마을이 아니라 글을 읽고 시를 쓰고 조상을 기리고 배움을 나누던 마을이었습니다. 세월 속에 사라진 제실과 서당들 그 자리는 비었지만 그 정신은 골짜기마다 나무 그림자마다 지금도 조용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1888년 울곡리에는 20가구 정도 살고 있었고 지금은 30여 가구, 60여 명이 조용히 살아가는 마을입니다. 이 마을에 원래부터 살던 영천최 씨와 경주 김 씨는
각각 원당리와 용성 덕천리로 오래전에 이거하였고 지금은 함양박씨 후손들과 기타 각 성씨가 오순도순 살아가고 있답니다. 경산에 오신다면 자인의 울곡리에도 한번 들러보시길 권합니다. 여기엔 나라를 지킨 선비들의 자취, 학문을 나누던 서당의 흔적, 고개 하나에도 예를 담았던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조용히 흐르는 세월 속에서도 조상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울곡리를 소재로 노래한 달빛의 바람 타고를 함께 감상하시며 다음에는 또 다른 마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경산곡곡 마을 따라 노래 따라 채널 극작가 이용우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실에 봄이 오니 복사꽃 피고 참못에 바람 부니 마음이 설레네. 당신과 울곡길을 손잡고 와서 달빛의 사랑으로 속삭였지요. 울곡리 울곡리야 내 마을이야. 달빛에 바람 타고 노래 불러요. 울곡리 울곡리야 내 사랑이야. 눈물도 웃음 되어 피어나네요. 밤제에 새가 오니 마음이 시려. 시열은 그 눈빛은 서리 같았네. 달 보고 밥을 짓고 눈물 삼키며 진덕